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델타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고 메이오 클리닉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질병통제국과 함께 새로운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유명한 식당이 백신 접종을 받은 직원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온 뒤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연방정부에서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자 사기 행각도 늘어납니다. 사기당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세청은 개인에게 전화나 이메일, 텍스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거나 개발, 시범 단계에 이른 국가가 81개입니다.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세계 총 생산은 80%입니다. 몬타나주의 빌링이라는 곳에서 캘리포니아주 등 타주 사람들의 집사기가 크게 늘어납니다. 기니가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도쿄올림픽에서 철수합니다. 개막식 감독은 과거의 홀로코스트 농담 때문에 해고됐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면서 무릎을 꿇는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늘어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이제 타운홀 미팅을 하고 그 타운홀 미팅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경제, 가장 많이 얘기했었던 것은 바이러스에 관한 질문인데 지금 백악관이 주도를 해서 어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권고사항 같은 것을 마련한다는 것, 이것을 백악관 주도로 비춰주기를 싫어합니다. 질병통제국 등 의학 담당 부서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느 정도는 드러나고 있죠. 백악관의 뜻이 많이 반영되죠.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 때문에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메이오 클리닉의 바이러스 책임자가 접종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돼가고 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본인이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단히 다른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당신을 찾아갈 겁니다. 우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제 미주리주 등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가 공화당 주지사죠. 다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00명에게 $10,000 정도를 주고요. 이 미주리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번 다 백신 접종 아니면 존슨앤존슨은 한 번만 맞아도 되지만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40%에 불과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보테가 루이라고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길을 지나면서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은 문을 닫았던데 헐리우드와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 보테가 루이 레스토랑이 문을 닫았습니다. 트위터 등을 통해서 그리고 식당이 손님들에게 발표문을 통해서 한 내용을 보면은 완전하게 백신 접종을 받은 직원이 테스트를 했더니 양성 반응을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테스트를 하고 전부 음성이 나올 때까지 일단 며칠이라고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문을 닫는다는 것만 발표를 하고 손님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직원이죠. 한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있는 보테가 루이 식당에 갔었을 때 하도 직원이 많아서 세어보니까 제 눈에 들어온 직원만 40명이었습니다. 밖에서 식당 안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까지
거기는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거의 봤다고 봐야지 되겠죠. 그러면 다른 이 식당에도 직원들이 수십 명이 있다는 것이고 굉장히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 오늘 AP통신이 보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은 미국의 널싱홈 인구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라고 볼 것도 없고 최근에 이 널싱홈에서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전체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의 22%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널싱홈에 계신 분들은 백신 접종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널싱홈에서 일하는 헬스케어 워커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에 따라서 로스앤젤레스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조금 건강하고 또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보다 젊은 헬스케어 워커를 통해서 널싱홈에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감염되고 숨지고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널싱홈은 59%의 스텝이 백신 접종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거주하고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도 80% 이상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도 최근에 이제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콜로라도주의 메사 카운티는 완전히 요즘에 이 바이러스의 핫스팟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널싱홈을 봤더니 AP통신이 보도한 겁니다. 스태프들은 42%밖에 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그 부모님들이 가 계신 널싱홈은 굉장히 그분들이 취약하신 분들이잖아요.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보통 미국의 전국적인 백신 접종률보다 특정한 지역의 여러 가지 이유는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헬스워커로 일하시는 분들의 백신 접종률이 4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게 굉장히 걱정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받으셨다 하더라도 효력이 조금 덜할 수 있습니다. less요. 뭐가 아니라 less. 그런데도 이제 이 널싱홈에서는 의료진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헬스워커들에게 백신 접종을 꼭 받아야 된다 하고 의무화를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답니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중고가 있고요. 그만둘까봐 그렇다는 겁니다. 인디아나주의 널싱홈도 44% 스태프들이 접종을 받았는데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 달쯤 됐네요. 7명이 숨졌는데 7명 가운데서 1명만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다 숨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미주리주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이 아니라 미주리주는 처음이죠. 널싱홈 2번 널싱홈 한 방문자가 오늘 그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스텝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안전하지 않다. 보통 이제 널싱홈 같은 데서는 양로병원 같은 데서는 방문객들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방문을 못하게 막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떤 분이 미주리주의 널싱홈에 어머니를 모셨는데 이 널싱홈은 한 달에 $750를 낸답니다. $750나 내고 어머니를 모시는데 그 스텝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아서 우리 어머니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사이에는 이제 험한 말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텍사스 같은 데서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의료진들에게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면 반대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의료진들은 꼭 받도록 의무화하는 병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일반 병원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이 약하고 또 민간이 운영을 하고 그 완전히 무슨 뭐 닥터들이 아닌 그런 그 양로병원, 널싱홈 같은 데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이 드신 분들이 다시 감염될 위기를 걱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늘어난 주가 전부고요. 50개 주고요. 55%나 불과 며칠 사이에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치워버렸었던 도표를 많은 매체에서 다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도 하루 확진자가 2,500명 되잖아요. 당연히 병원 입원율도 높아지고 사망률도 높아집니다. 지금 제가 도표를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100% 이상 최근 며칠 사이에 바이러스 확진이 늘어난 주는 애리조나 서부부터 가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그리고 동부로 갈수록 미시시피 저쪽 동북부에 인구는 많지 않지만 메인주나 매사추세츠주도 최근에 100% 이상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0% 늘어나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캘리포니아주는 10%에서 50% 정도 사이고 그리고 이것도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주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55%가 늘어났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케이스고요. 플로리다주 하루 케이스가 6,500개입니다. 지난주보다 플로리다주는 99%가 늘어났죠. 더한 곳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메인, 매사추세츠주입니다. 어쨌든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받으신 분들도 지금 걱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증상도 약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며칠 전에 백악관 또 의회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스텝도 백신 접종 다 받았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올림픽 선수들도 날이 가면 갈수록 감염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선수 스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파이저 백신이 이렇게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입원율은 96%를 막아주고 사망률은 99%를 막아준다 하는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증상이 계산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증상이 조금 있는 사람은 테스트를 받거나 하는데 무증상인 사람들이 다른 분들에게 감염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감염될 확률도 조금 낮고 감염돼도 덜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거의 없고 사망하는 일은 더더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에 비해서 백신 접종 받지 않으신 분들은 메이오 클리닉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 델타 바이러스에 강하게든 약하게든 걸릴 확률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지금 마스크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를 할 것인가를 질병통제국과 초기 단계예요. 의논을 하고 있다 하는데 어제 CNN이 주최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의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도 그리고 CNN의 앵커도 마스크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도 거리두기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말하다가 호스트 가까이 가서 툭툭 치기도 하고 호스트가 젊은 사람이었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미국에서는 대통령도 젊은 호스트가 툭툭 치기도 하는데 친근감을 표시하거나 그럴 때요. 아무튼 필요에 따라서 전혀 어제까지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질병통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전하게 받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아직까지는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를 타신다던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서 어디를 다녀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셔야지 되지만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고요. 델타 바이러스가 85% 정도 됩니다만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람다 바이러스 페루에서 시작된 것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설령 델타 바이러스를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이러스와 영원히 같이 살아야지 되는가? 람다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 람다가 이제 그리스어의 11번째잖아요. 그 알파벳에. 그러면 11번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제 그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12살 미만 어린이들도 앞으로 뭐 몇 개월 안에는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 같다. 질병통제국이 그것을 권고할 듯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질병통제국 많은 또 의료진들과 백악관이 그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그 대통령도 제가 그제입니까?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던 것처럼 팍스도 지금 백신에 대해서 일부 진행자는 입장을 바꾸고 있다. 션 해니티 그리고 그 스티브 두시 박스 앤 프렌즈의 두 남자 가운데서 한 남자분이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취약한 커뮤니티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그 테스트 기금을 백악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늘릴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백신에 대해서 백신을 맞고도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인데 가짜 정보가 계속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아침에 미국 매체에서 많이 보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페이스북에 백신이 효능도 없고 당신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며 그 안에 마이크로칩이 뭐 심어지며 뭐 이런 많은 그 가짜가 퍼지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퍼지냐면요. 뭐 피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페이스북에서 걸러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파이저 백신에 대해서 그 단어 뭐 하나 뭐 F자 빠지고 약간 뭐 E자를 뭐 ER을 A로 바꾸고 하는 거잖아요. 피자 하면은 이게 피자를 먹는 피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파이저 백신 맞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나라고 MOANA 하면은 이게 모나가 그 읽는 그런 가짜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금방 아는 겁니다. 모더나로. 이런 형태로 페이스북에서도 계속 그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는 가짜가 그 넘버도 넣고 어떤 심볼도 넣고 이런 것을 릿스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LEET요. 그 스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죠. 선거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 같은 데도 왜 썸네일 그 맨 앞에 보여주는 그림 뭐 사진 같은 거에도 사람 이름을 뭐 바이든의 이름을 바꾼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분이라면은 그 한국 유튜버가 뭐 가짜 같은 것도 뭐 한다던가 유튜브에 어쨌든 당당하면은 걸리지 않는데 어떤 형태로든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바이든의 이름에 뭐 영어와 한국말을 섞는다던가 백신도 영어와 한국말을 섞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은 알아보지만 구글의 그 기계 모니터 팀은 못 알아보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도 많습니다. 페이스북도 지금 백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그 일반인들이 백신을 맞은 사람이건 맞지 않은 사람이건 백신에 관한 가짜 정보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일단 백신은 맞을 것을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있고요. 저도 어떤 땐 전화나 텍스트 오고 텍스트 내용이 솔깃해서 정말로 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 사기 행각이 많이 그 돈과 연관돼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주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 여기에 이것을 홀드하는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올리지 않는 것 같은데 방송 도중에 어떤 때 방송하다 보면 전날 이걸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지 편하거든요. 네. IRS에서 지난 그 15일부터 여러분들께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 명당 $250 혹은 $300씩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돈 가는 곳에 아주 그 흑심을 품은 사람들도 따라가죠. 전화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텍스트 아니면 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여러분에 관한 어떤 정보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우리 그 국세청인데 이 돈을 아이들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뭐 좀 뭐 불필요한 정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빼내서 뭔가 신분 도용 내지는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서든지 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아주 그 무시하거나 신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세청에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은 안 열어보면 큰일 날 것처럼 텍스트의 경우에 그런 형태로 쓰잖아요. 전화도 뭐 urgent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국세청은 미리 녹음한 그런 그 테이블 절대로 돌리지 않고, 그리고 또 뭐 앞서 말씀드린 이메일로도 전화로도 텍스트로도 개인에게 우리가 지금 돈을 보내야지 되는데 뭐 정보가 조금 빠졌다, 이런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세청의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지금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니면 이 개인이 국세청에 뭐 전화를 계속 건다던가 뭐 그것보다 지금은 전부 웹사이트를 통일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개인에게 한 사람 그거 보내려고 그렇게 할 인력도 없어요, 지금 국세청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속지 말라 하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사기도 있다고 하네요. 페이먼트를 기프트 카드로 받기를 원하는가? 지금은 이제 은행 어카운트에 바로 입금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이제 체크로 보내잖아요. 이걸 기프트 카드로 이렇게 우리가 크레딧 카드에 돈을 뭐 $300, 뭐 $250를 입력해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달라고 하겠죠. 주소까지, 전화번호까지, 이름, 뭐 생년월일,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 달라고 하고, 절대로 국세청은 그런 일 안 한다고 합니다. 또 암호화폐로 받겠는가, 이렇게 그 사기를 치는 그 그룹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납세자들에게는 약간 할 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몇 번째 연방정부에서 주는 그런 이제 그 기금, 보조금 같은 것이 체크가 되었건 아니면 그 은행에 직접 입금되었건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되고, 만약 그런 전화를 받거나 뭐 이메일을 받거나 하면 이거 사기다라고 딱 생각하시면 100% 맞을 겁니다. 99%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10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정보 입력은 반드시 irs.gov 들어가시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한국어로도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가요? 아마존에서 누군가가 뭐 멕시코에서 뭐 아이패드를 제 은행 어카운트를 통해서 뭐 $1,100에 샀는데 이거 이상해서, 페이하기 이상해서 전화가 왔다, 아마존에서.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컴퓨터에 지금 갈 수 있느냐, 어카운트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쓰는 그 컴퓨터의 기종을 얘기를 했더니 데스크탑 마이크로소프트 좀 윈도우를 쓸 수 없느냐고 그래서 없다고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그것도 이제 일종의 사기인 거고요. 또 심지어는 자동차를 제가 점검하러 가야지 될 즈음이 되면은 계속 전화가 옵니다. 막 얼전트해서 메시지를 남기고, 그게 자동차 딜러에서 오는 전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이런 전화 같은 것으로부터 아주 너무 다급하니까 금방 뭐를 해버리고 가르쳐주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떠한 그 저에게서 정보를 얻어내서 여러분께 얻어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이게 사기가 아니다 할 정도의 것들은 파악을 하고 나서 다음 작업에 들어갑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가 포함된, 그리고 워싱턴주, 켄터키, 텍사스주 등에서 요즘에 몬타나주의 빌링이라는 도시로 가장 많이 그 사람들이 그 이주를 한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리얼터.com 뭐 요즘은 집값, 혹시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콘도를 갖고 계신 분들, 에이전트가 아니더라도 뭐 realtor.com, 뭐 reddit, 뭐 너무너무 많은 곳을 통해서 compass.com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보고 계시는데, 그러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realtor.com과 같이 쭉 그 조사를 해서 뭐 계속 발표를 하는 건데 얼마 전에 최근에 발표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외부인들이 많이 그 들어가는 곳 그런 곳이 네 번째로 몬타나의 빌링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에서는 첫 번째가 됐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빌링이라는 곳이 몬타나주에서 가장 큰 도시거든요. 인구가 많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인구가 몬타나주에서 가장 큰 도시의 인구가 한 18만 명밖에 안 되니까 몬타나주의 인구가 얼마나 작을까 하는 것은 짐작을 하실 수 있고요. 14만 4천 명이네요. 이곳이 왜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 많이 가니까 뭐 살기도 좋아졌대요. 실업률도 3%밖에 안 되니까 미국 전국 평균의 반밖에 안 되는 건데 우선 가격이 작습니다. 쌉니다. 땅은 클 테고요. 몬타나니까 랏은 클 테고 랏은 뭐 계산하지 않고 뭐 3베드룸 같은 뭐 이런 경우에 뭐 30만 달러대 30만 달러 뭐 초반도 있고 중반도 있고 40만 달러까지 넘기지는 않는 겁니다. 3베드룸 주택이 랏이 큰 대체적으로 그런 주택이 그러니까 가격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몬타나 하면은 얼마나 구름도 예쁘고 산도 예쁘고 깨끗하고 저도 몬타나에 가서 지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러니 다른 얼마나 많은 여행을 많이 하고 하시는 분들도 어떤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런 정도로 또 그 주변이 자연환경이 아웃도어 활동을 하기 아주 좋게 뭐 하이킹 코스도 많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원래는 19세기에 철로길이 있고 뭐 이랬던 곳인데 이제는 하이킹 길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주에서 몬타나로 들어와서 집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름 보면은 최근에 그 누가 주인이고 새로 사는 사람들 65%가 캘리포니아, 워싱턴, 켄터키, 텍사스 등 다른 주에서 들어가는 사람인데 거기가 이제 세컨홈도 많고요. 거의는 아니지만 세컨홈도 많은데 그 세컨홈들이 많진 않네요. 다른 도시와는 너무너무 달리 뭐 예를 들어 세컨홈이다 하더라도 지금 퍼스트 홈을 이쪽에서 캘리포니아나 다른 주에서 살고 있는 집을 어떤 형태로든 팔지 못하고 그대로 둔 사람은 있지만 몬타나 이 경우는 들어가서 타주에서 이주에서 갈 때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답니다. 왜 사느냐의 조건은 말씀드렸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요. 요즘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꼭 캘리포니아 같은 비싼 곳에서 이제 뭐 지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사 간다.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이 3베드룸짜리를 사셨는데 포틀랜드에서 몬타나로 갔는데 3베드룸의 집을 6월 달에 31만 6천 달러를 주고 사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를요. 이게 이제 1년 전보다 33%나 집값이 3분의 1이나 오른 값이 3베드룸이 31만 달러라는 거예요. 1년 전에는 뭐 한 10만 달러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어차피 뭐 일하는데 큰 뭐 지장이 없고 하는데 포틀랜드에서 아파트먼트 페이먼트 내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3베드룸 내 집 페이먼트 내는 그 액수가 더 작다는 거죠. 그래서 몬타나의 발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재택근무 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회사로 돌아간다라고 보도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재택근무를 한 번 해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뭐 몬타나에 어디를 간다던가 지금 넘버 1이고요. 그 밖에 이제 다른 탑 10까지를 보면 주만 말씀드리자면 뭐 아이다호, 인디아나, 사우스다코타, 노스캐롤라이나, 메인, 텍사스, 테네시, 뭐 또 뭐 알라바마 이런 데가 많거든요. 텍사스의 웨이코 하면은 사교 집단이 있어서 그때 큰 사건이 일어났었던 곳이잖아요. 그런 곳 뭐 그다지 이름을 많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도시들로도 도시의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시골주의 도시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광고 듣고 계시는 동안에 제가 봤는데요. 세계적으로 주요 소매업소, 재정 관련 업체, 여행업체의 웹사이트가 지금 오늘 현재 가동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곳, 뭐 오라클 같은데 물론이고요. 하도 많아서 작게 그려놨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FedEx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이에 다시 될지 모릅니다. Fidelity 크게 지금 보이는 것만 보이면, 그리고 코스코도 현재 웹사이트 안 되고, Discover, US Bank, AT&T, 아마존, 델타 에어라인, 맥도날드,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보이고, 캐피털 원 같은 그런 크레딧 카드 회사 지금 안 되는 곳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도 지금 화면이 작게 나와서 로고만 보여서 제가 대강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고요.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세계적으로 무척 큰 소매업소라든가 아니면 뭐 제정업체, 관광에 관련된 그런 업체의 웹사이트가 현재 중단됐습니다. 아마 오후가 되면은 대강의 또 왜 그러는지 이유 정도는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41만 9천 명이 지난주, 그러니까 7월 17일에 끝난 주에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몇 주 괜찮다가 다시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예상하기는 한 35만 명 정도 아닐까 했는데 41만 9천 명이니까 많이 예상보다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5월 15일 이후에 최고라고 하고, 아직까지도 뭔가를 갈피를 잡기는 조금 힘들다 하는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것은 계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은 12만 6천 명이 줄어들어서 324만 명이랍니다. 지난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막 문 닫기 시작할 때, 그때 실업수당을 계속 청구하고 했었던 사람이 최고가 2,2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1,900만 명 정도는 뭐 되돌아간 거고, 일자리를 찾아서 간 거고, 지금도 계속 324만 명은 신규가 아니라 늘 이렇게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 분들이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미래의 뉴스다 하는 점에서 받아들여 주십시오. 지금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검토하고 있는 것, 뭐 비트코인과 같은 종이가 아닌 것을 디지털 화폐가 의미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크레딧 카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어차피 이제 그 돈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카드, 플라스틱을 넣어서 돈으로 받잖아요. 그런 것은 디지털 화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나에게 데뷔 카드를 주지만, 크레딧 카드도 주지만 그것을 캐시로, 종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디지털 화폐가 아닌 거예요. 디지털 화폐는 종이 돈은 전혀 없이 컴퓨터 온라인 상에서만 거래되는 건데, 그러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검토하는 국가가 81개국이나 됐는데요. 이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연구하는 단계 33개국, 연구에서 조금 더 나아간 개발 16개국, 파일럿 이미 그 시험 단계에 들어간 국가가 뭐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요. 12개국,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 국가도 10개국이나 됩니다. 그 밖에 뭐 했다가 캔슬한 국가도 2개국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1개국이라는 게 세계의 GDP, 세계의 경제 총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5G, 4G 할 때도 우리가 굉장히 중국을 미국으로서는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고 견제를 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이겨보려고도 했는데, 이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미국도 서두르지 않으면 디지털 화폐에서의 어떤 기선을 잡지 못한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표준을 정해주기를 원하죠.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이 정해준다기보다는 그때의 표준이라는 것은 디지털 화폐지만 사생활 보호라든가 그 암호의 안정성 같은 것, 이 같은 기간 시설을 미국이 그 정해주기를 세계가 원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중국은 4월 달에 디지털 위안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시도를 한 거예요. 미국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제일 앞 단계인 리서치, 연구하는 33개국에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시범으로 이 디지털 화폐를 쓰고 있는 그 국가가 16개국이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파일럿으로 하고 직접 하고 하는 국가 뭐 합치면 그 정도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에서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인데 연방준비제도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뭐 내 맘대로 디지털 화폐를 결정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의회에서는 그 화요일에 이미 이에 관련된 청문회도 열었었고 미국이 뭐 디지털 화폐를 디지털 달러를 곧 그 낼 필요는 없지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좋건 나쁘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적어도 G7 또 G20 국가들과는 발을 맞춰야지만 되는 거죠. 그럴 그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 일반에서 마구 만들어내는 쏟아내는 그런 뭐 비트코인과 비슷한 코인 그런 디지털 화폐 뭐 어떤 형태로든 어떤 암호 형식을 쓰든 그것과 연방정부에서 하는 것은 다르죠. 연방정부에서 하면은 보장을 해주겠죠.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뭐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점들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동안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다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 올림픽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정치계에서 가장 그 중요한 뉴스는 공화당 그 케빈 맥카티 원내 대표가 이제 5명을 이렇게 추려서 1월 6일 의사당 그 폭동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조사위원으로 명단을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에게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3명을 거부를 했죠. 2명인가요? 3명인가를 거부를 했는데 거기에 관한 것이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지금 공화당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9.11 사태 자체를 폭동으로 보지 않고 그런 의원들이 거부한 의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그 삐걱거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올림픽 말씀드린다고 했죠. 올림픽은 기니라는 뭐 작은 나라고 대표도 5명밖에 안 보냈습니다만은 철수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뭐 선수들 보호한다 하고 철수했는데 기니 전에 한 국가가 있었죠. 처음부터 안 보낸 북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올림픽 개막식을 총지휘한 감독이 해고됐거든요. 1998년도에 농담식으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 밝혀졌기 때문인데 이 사람의 사진을 보니까 젊었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굉장히 다른 모습이기도 하는데 1998년이면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잖아요. 유대인 대학살을 가볍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홀로코스트 놀이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다는 건데 이 사람 코미디언 출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워낙에 그 강한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난 뒤에 그전에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임자로 임명을 했는데 일본 측에서요. 그 사이먼 와이젠털의 랍비 등이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600만 명에게 그 모욕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사적인 비극을 어떻게 장난으로 가지고 가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일본의 올림픽 위원장이 깊이 사과했습니다. 지금 영국 여자 농구팀, 그리고 미국 농구팀, 스웨덴 축구팀이요. 농구팀이 아니라 경기를 다 치렀고, 미국도 스웨덴에, 미국이 우승 후보인데 여자 축구니까는요. 스웨덴에 어제 졌어요. 이제 토요일에 뉴질랜드하고 또 그 미국 여자 축구팀 축구를 하게 되는데,
경기하기 전에 미국 팀, 스웨덴 팀 전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스웨덴 선수들은 조금 뭐 화난 선수들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리고 영국 여자 축구팀도 선수들이 이 무릎 꿇는 게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하면서 먼저 꿇으니까 영국 선수들 팀이 먼저 꿇으니까 그러니까 칠레 팀들도 여자 축구팀이요 답례를 하고 같이 꿇었고 심판도 부심판도 전부 이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런데 뉴질랜드 여자 축구팀하고 호주 팀하고 할 때는 뉴질랜드 여자 축구팀은 이제 검은색 유니폼 입었던데 앉아 있고 호주 팀은 노란색 유니폼인데 다 서서 이렇게 서로 팔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른 것이고 어쨌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선수의 33명이 지금 그 마오리 원주민 뉴질랜드 그 원주민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선수들이 전부 이거는 아니다. 우리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그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올림픽위원회에서 선수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7월 2일인가 조금 느슨하게 바꿔줬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UPS도 지금 웹사이트 안 된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